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러시아 해커들 관련 소식으로 한미일이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먼저 일본 소식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러시아군이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표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는 영국 정부의 발표가 사실로 확인되면 러시아에 항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19일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러시아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74455 조직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스폰서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격이 가해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짜 웹사이트와 주요 인물을 가장한 온라인 계정으로 해킹 시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러시아가 도핑 문제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에서 제외 처분을 받았는데 반발심으로 방해 공작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는 중 평창올림픽 개막식 사이버 테러도 러시아의 소행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미국 법무부와 영국 외무부는 러시아군 정보기관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사이버 공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혐의로 미 법무부는 유리 세르게이비치 안드리엔코 등 러시아군 정보기관 요원 6명을 기소했습니다. 미국의 법무부와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들은 평창올림픽 개막식 동안 경기를 지원하는 수천 대 컴퓨터 데이터를 지웠습니다. 시스템을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고 악성 코드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또 인터넷 접근 마비와 같은 방해 공작을 해 중국과 북한 해커가 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 역시 러시아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의 74455 조직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공격의 이유는 보복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출전을 금지시킨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해킹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4년 러시아 소치에서 올린 동계올림픽 당시 러시아 정부는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해 자국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을 복용시켰고 이 때문에 올림픽 출전이 금지됐습니다. 사실 국가 간의 해킹은 명확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최근 미 정부기관도 해킹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FBI는 22일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해커들이 지난달부터 미국 주 정부와 지방 정부의 컴퓨터 네트워크, 항공 네트워크에 해킹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네트워크 일부가 뚫린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 해커 그룹도 우방인 러시아 방산업체 해킹을 시도하는 등 사이버전의 활동 영역은 우방국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평창올림픽과 일본의 도쿄올림픽의 해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IT 수준 차이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애초에 러시아가 평창올림픽 개막식을 해킹한 목적은 도핑 논란으로 러시아 선수들이 국기를 달고 출전할 수 없게 되자 개막식을 망치기 위한 목적으로 해킹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해커들은 2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 해킹을 시도했습니다. 최근 미 법무부가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러시아 해커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러시아를 제재하기 직전인 2017년 11월 범행을 준비했고 12월에 본격 행동에 나섰습니다. 올림픽 개막일이 2018년 2월 초였던 것을 미뤄보면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된 것입니다. 해커들은 IOC에서 보내는 것처럼 꾸민 스피어 피싱 이메일을 IOC 위원, 단체, 기업 수백 곳에 보내며 치밀하게 접근했습니다. 스피어 피싱은 특정 단체나 개인을 목표로 악성 프로그램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해 정보를 빼내는 수법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악성 소프트웨어가 가동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웹사이트를 모방해 만든 서브 도메인 링크가 포함된 피싱 이메일을 만들고 한국 국가 대테러센터가 보내는 것처럼 허위 이메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고 면밀하게 해킹을 준비했었지만 평창올림픽의 경우 대부분의 해킹 시도가 차단됐고 일부 시스템만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러시아 해커들이 만들었던 서울 버스 트래커 앱은 앱스토어에 등록은 되었지만 다운로드되기 전 탄로가 나 정지됐습니다. 이메일 서비스를 모방한 네이버 메일, 다음 한메일 앱을 공개했지만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결국 러시아 해커들의 방해 공작은 다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반면 일본은 영국의 발표 전까지 해킹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발표가 있던 날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관련 질문에 개별 사안에는 논평을 피하고 싶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은 간과할 수 없다며 간단한 입장만 전했는데요. 일본의 IT 후진성과 보안의 취약성을 대내외에 증명한 셈입니다.
러시아 해커들이 일본의 도쿄올림픽 시스템을 해킹한 목적은 평창올림픽처럼 행사를 망치기 위함이 아니라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해킹을 시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어떠한 정보가 탈취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의 참담한 IT 시스템 수준이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공개되며 국제적 망신을 당한 셈입니다. 일본도 이 같은 참담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스가 총리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간판 정책으로 내걸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번에 첫 내각을 구성하면서 행정규제 개혁 담당 디지털상이라는 직책을 신설했습니다. 행정개혁 담당상은 정부와 기업 내 불필요한 아날로그 행정을 찾아내 없애고 디지털청은 디지털화를 총괄하는 곳으로 내년에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IT정책 기본법 개정안도 새 통신규격인 5G를 반영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불편한 도장 문화를 없애는 것은 어찌 보면 간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스가 총리는 뒤늦게 도장을 버리고 디지털 따라잡기를 외쳤지만 정작 일본 국민들은 도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일본의 IT 시스템이 쉽게 변화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일본인들은 오래 쓴 물건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데요. 일본의 도장 문화는 단순한 관행을 넘어서 이제는 일종의 풍습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NHK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도장 문화를 없애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겨우 절반을 넘겼고 반면에 있는 게 낫다는 응답은 39%나 됐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일본의 도장 장례식까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일본인들의 도장에 대한 집착이 간단하지 않다는 사례로 보입니다. 업계의 반발도 걸림돌입니다. 감염병 사태로 떨어진 매출이 이제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마당에 도장 폐지는 경영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장 생산지인 야마나시현 도장 생산 조합장은 최근 도장이 불편하다거나 부정되는 듯한 풍조를 느끼면서 정말 분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낯선 것을 꺼리고 규범에 순응하는 문화를 가진 일본에서 디지털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 일본은 낮은 수준의 IT 시스템을 가지고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올림픽은 이미 감염병 사태와 각종 비리로 얼룩지면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 이미지가 훼손될 대로 훼손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커들이 제집 드나들듯이 다닐 수 있다는 도쿄올림픽 IT 시스템의 수준이 드러난 상황에서 또다시 해커들이 평창올림픽과 같은 공격을 도쿄올림픽 개막식 행사에 가한다면 속수무책으로 국제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해킹으로 러시아 해커들이 일본에서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도쿄올림픽을 취소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일본의 치명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면 러시아가 일본을 압박하는 카드로 충분히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해킹을 당하고도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일본의 IT 시스템이 변화하기 위해 앞으로 몇 번의 도장 장례식이 더 치러지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